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쇼미더 서울.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설 연휴 기간에 이 영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극한 직업. 그렇습니다. 전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소문도 많이 돌고요. 예. 실제로 하루에 거의 100만 명 이상에 육박하는 예. 그런 관객이 동원된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원톱이라는 거죠, 원톱. 네. 사실은 쌍끌이 흥행도 아니고 원톱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준 영화가 이전에 얼마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연말까지만 해도 100억대의 대작들이 줄줄이 참패를 했고요. 맞아요. 특히 해외 할리우드 영화에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들고 네. 나온 알리타 같은 경우 지금 2위에서 예. 이 극한 직업 밀려가지고 좀 허걱허걱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측면에서 얘기할 거리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딱 보고서 처음에 이거 분명히 500만 이상은 돌파할 것 같다. 네. 그 얘기하고 이제 코미디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게 6년 만에 성공한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부터 해서 징조가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완벽한 타인이 있었고요.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블랙 코미디 영화였고, 그렇죠. 또 말모이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코미디죠. 재미 요소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익분기점 넘었고요. 예. 또 내 안의 근원 같은 경우에도 이 예. 조폭하고 고등학생 몸이 바뀌게 되면서 예. 멋진 그런 복수,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 영화도 사실은 성공을 했고요. 예. 그 뒤에 이 영화 극한 직업까지 연타석으로 지금 코미디 영화가 계속 성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타석으로 성공하고 있냐는 문화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도 코미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빠른 속도로 관객을 흡수하고 지금 1,400만을 돌파할 이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 극한 직업의 흥행 비결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니즈를 제대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육당한다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예. 이 멀티플렉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작 영화란 이유만으로 그냥 사육당하듯이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저에는 좀 재미있는 영화 없나. 특히 연말 연초에는 가족들이 주로 영화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 연초면 정말 유쾌하고 재밌게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 코미디 영화가 새삼스럽게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건드려졌다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전에 이제 코미디 영화가 주로 너무 흥행 코드 조합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조폭 집어넣고, 맞아요. 심파 집어넣고, 맞아요. 웃겼다가 나중에 뭔가 좀 찡한 걸 올려대고, 예. 또 이제 말장난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상황이 주는 웃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소스가 있어요. 페이소스가 있어요. 예. 일단 경찰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예. 벌어지게 되는 그런 좌충우돌의 상황이 유발시켜주는 웃음이 있고요. 예. 또 자영업자들이 겪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의 웃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들이 결국엔 웃음과 연결되는 지점들, 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소스를 적절하게 이제 전해주면서 다른 코미디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측면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흥행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IT에 전혀 적응을 잘 못하고 계세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또 휴대폰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계시지만 아버님은 적응을 잘 못해서 이제 어쩌다 한번 전화 오면은 항상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해 달라고 전화가 자꾸 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형사들을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세련된 수사 기법이라든가 과학적인 수사.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일종의 위장, 뻗치기라고 하는 거. 뻗치기 이걸로 다 해결을 하는, 이제 쉽게 이렇게 좋게 표현하죠. 얘기하면 아날로그고. 그렇죠. 아날로그 나쁘게 몸, 얘기하면 문화지체. 그렇죠. 문화 지체가 돼 있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전화를 예. 받게 되면 예. 그 이제 멘트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서름까지도 잘 솜씨있게 버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왕갈비 통닭 때문에 수원의 그 통닭거리가 네. 갑자기 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있잖아요. 시네셀러라고 그래가지고 예. 영화가 뜨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책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시네치킨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곳이 사실은 제가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가봤던 곳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 통닭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예. 했을 때는 여기에 통닭은 없고요. 그러니까 왕갈비 통닭은 수원 통닭거리는 없습니다. 예. 거기는 주로
기름에 이렇게 튀겨내는 튀겨가지고 그런 이제 통닭이죠. 실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기름이 쩐. 예, 예. 약간 그러면서도 약간 느끼하면서도 약간 좀 강한 고소한, 예.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영화가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자극했으면 예. 이렇게 수원으로 다 가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왕갈비 통닭은 한 셰프가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부천에서 그걸 네, 팔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에서 팔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는 부천인데 여기는 수원이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난 그런 상황이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영화 속에서 차린 치킨집, 이 페이소스의 출발은 위장 그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퇴직금까지 털어 나와서 그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네. 거기서 우연히 만든 새로운 양념의 통닭이 대박이라면서부터 딜레마가 네.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웃음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자동차로 잠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노출이 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손님으로 위장을 했는데 손님집으로 있다는 것도 이제 한의가 있죠. 예. 눈치 보이고. 예. 그런데 그 통닭집이 망하게 돼요. 맞아요. 망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잠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자. 예. 근데 누가 통닭을 만들 거냐? 예. 서로 미루다가 예. 결국엔 왕갈비 양념집을 하는 그 아들이죠. 아들이 예. 결국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마지못해서 하게 됐는데 끝내 이제 대박이 터지는 상황이 주는 웃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워낙 현실이 그와 반대기 때문에 예. 이 대박 통닭집을 또 바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뭐 폐업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는 조사 맞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0만보다도 만 건보다도 10%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닭집 같은 경우도 뭐 영화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줄어드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호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는 통닭집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영화에는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눈여겨볼 만한 곳 하나가 네. 이 맛집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와가지고. 아니 그건 실제 다큐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실제로 업자들이 돌면서 뭐 홍보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예. 그래서 또-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악성 잠복- 루머를 퍼뜨려서 터뜨려가지고 망하게 하고. 오히려 망하게 하고 예. 뭐 이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물론 예. 좀 웃음 코드를 버무려서 했긴 했지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거꾸로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희망차기 때문에 예. 영화를 보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이비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그 배달 서비스 앱도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IT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치킨집을 하게 되면 이제 명예퇴직을 하거나 뭐 강제퇴직을 하셔가지고 중장년층이 나와서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IT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배달 앱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강박관념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거꾸로 이제 악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배달업체들이 광고 비중을 폭리를 취한다든지 예. 또 시장의 과당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허위와 불공정 그런 등의 행위를 해도 규제가 맞아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예. 또 거꾸로 선점을 한 그러니까 배달 앱이 선점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 독점으로 인한 지배 구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것이 요즘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배달 앱은 기억을 해도 동네 음식점 이름을 기억을 못 해요. 그렇습니다. 배달 앱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 쭉 다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예.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영화의 내용처럼 그 예. 특정 집을 기억한다기보다는 배달 앱만 기억을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하청 기업 비슷하게 배달 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배달 앱을 이용하느냐라고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 타 업체와의 어떤 경쟁 등을 생각했을 때 예.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가입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장을 한다는 거죠. 또 광고 홍보를 해서 또 자발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제 강박 심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예. 또 4.4% 해당되는 것이 본사의 지시로 업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입되는 부분도 저렇게 있다는 것. 네. 이런 점들이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만 그 아이디어를 짜면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집들이 전부 다 부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떼어내는 그런 경영의 효율화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배달 앱 자체가 갑이 돼버리면은 그냥 별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배달을 하는 사람들과 배달 업체를 연결시켜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거강꾼도 아닌 거강꾼인데요. 예. 예를 들면 포털이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자신들이 아무 생산도 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폭리를 추구하는 현상들인데 예.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도 이 포털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플랫폼만 깔아놓고 예. 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수료를 받게 하면서 광고를까지 챙기는 이런 주객전도 현상이 IT 쪽에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자영업자들 같은 약자들은 오히려 이 갑질에 희생을 당하게 되는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나오고 예. 우연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대박이 대박이 나는. 터뜨려서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사실은 뭐 기분 좋은 설정이긴 하지만 예. 현실과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세상에 프랜차이즈까지 내게 돼요, 나중에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 홍보도 하기 힘들고 또 일정한 그 생산품들을 뭐 그 수준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렵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치킨 가맹점 또 편의점도 가맹점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같은 경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정말 강제적으로 길거리에 내몰리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많이 진출을 했었고 예.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였던 로망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약간 은유적으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조직들이 예.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마약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이제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 결국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점이 가지고 있는 폭리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그런 현실을 좀 우회적으로 비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출점 경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여기 맞은편에 있는데 두 개를 한 구역에다가 내준다든지 그래서 예.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만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각 이제 뭐 그 지점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신들의 노동력도 이제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 극한 직업이 프랜차이즈점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고 있다 저는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는데 뭐 제가 영화의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공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1000만이 넘게 보셨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이야기들이 많이 네. 알려져 있다고 아는데요. 보면은 그 요즘에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그 아이돌들을 이용해서 네. 문화 마케팅을 한다면서 그 아이돌의 뭐 콘서트 티켓을 이렇게 걸고 네. 뭐 치킨을 몇 마리 사면 혹은 피자를 몇 판 사면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그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사가지고 먹지도 않고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한때. 네. 그걸 은유하는 듯한 모습들도 그 장면 그 영화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배달을 시키게 되면 그거를 먹지도 않고 예. 그대로 다 버리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있는 다른 안에 것만 있는 취하는.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말에 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는 결국에는 생명이기도 하고 예.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네.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거를 생산해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정성으로 빚은 건데 그것을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소비자한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치킨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예.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예. 그 조리 시설을 맞아요. 활용을 해가지고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 흡입을 하면서 폐암이 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예. 사실 통닭도 그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기름과 예. 여러 가지 연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많이 튀기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치킨집은 저는 극한 직업이다. 거꾸로 이 현실에서 프랜차이즈 어떤 착취라든지 또 배달앱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이제 자리를 잡고 또 덜 착취당하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사실은 그 형사들이 극한 직업인 것처럼 가지만 네.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극한 직업이겠다. 네. 특히나 맛집이 되어버린 그런 집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뭐 쉴 새 없이 막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맛집도 극한 직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맛집이 안 돼도 극한 직업이고요. 맞아요. 맛집이 돼도 극한 극한 직업이에요. 직업인 거죠. 자영업은. 아까 뭐 예. 일종의 어떤 거가꾼들이 와가지고 뭐 광고 내주겠다 뭐 이런 요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예.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고요. 또 악플 달리는 블랙 슈머 현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성공 못해도 힘들고 예. 성공해도 성공해도 힘든 어떤 소상공인들의 현실들에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국가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는 콘텐츠 소개해 주시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웃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인지 심리학적으로 웃음의 어떤 원리들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고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웃음을 가지려면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다가 예. 마음의 어떤 공감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컨텐츠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웃음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간만이 웃음을 인간만이 그렇게 웃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웃으시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